313번은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죠. 이거 뭡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이죠. 예. 자, 124쪽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니까. 자, 그런데 요 기대 수익률 계산적인 문제는 뭡니까? 확률이죠. 곱하기 그다음에 수익률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단일 투자입니다. 단일 투자.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더하면 단일 투자의 기대 수익률 계산이고, 여기다 하나 더 무슨 비율? 투자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이거는 뭡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공식을 딱 적으라 말이야. 확률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 찾아라. 그 다음에 투자 비율 찾아라. 곱하면 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뭡니까? 구분란에 보니까 구분란 보기 중에 맨 위에서 확률이 몇 프로 돼 있어요. 40%, 호황은 40%고 불황은 60% 돼 있잖아요. 그 확률이 위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어놔야 확률이 뭔지 찾는다고요. 수익률은 다르죠. 그럼 지금 현재 상가 있죠. 예, 상가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호황은 몇 프로예요? 40%고 그 다음에 뭐 불황은 몇 프로예요? 60%야. 그러면 상가는 호황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이거를 적어놔야 빨리 찾죠. 방금 상가 투자를 할 때 상가가 호황과 불황의 미대 40% 60% 돼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는 것이 20%가 수익률이죠. 그러면 상가는 불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죠? 12%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상가예요, 상가. 자, 그 다음 밑에 오피스텔 있죠? 자, 오피스텔도 뭡니까? 확률이 40, 60 확률이죠. 확률 똑같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때 뭡니까? 호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 됐어요? 20%.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10%. 됐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에 대한 확률이 뭡니까? 40, 60이죠. 그러면 또 곱하죠. 자, 아파트는 호황일 때 수익률이 12%. 자,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얼마? 10%.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뭡니까? 요거를 충분히 암산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퍼센트로 계산해도 되지만 뭡니까? 숫자를 다 대수좀 떼도 된다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 되니까 이 두 개 떼버리면 되죠. 그러면 46 하면 46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곱합니다. 자, 요거는 요것은 떼면 안 되죠. 요거는 0인데 이거는 12잖아요. 그럼 떼면 안 되죠. 무조건 동그라미 다 떼면 안 돼. 같이 있으니까 떼는 거지. 그럼 요걸 곱하면 얼마입니까? 요를 곱하면 80 넣어죠. 1이 곱하면 80 넣어죠. 1이 곱하면 72 넣어죠.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152 넣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합니다. 자, 요거 80 넣어죠. 자, 이걸 하면 60 넣어죠. 그럼 140 넣어죠. 140. 자, 요거 곱하면 얼마입니까? 48 넣어죠. 자, 요거 곱하면 60 넣어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108 넣어죠. 됐나요? 자, 그러면 곱하기. 자, 100% 투자 비율 중에서 상가의 투자 비율이 마지막에 얼마입니까? 20%죠. 몇 프로? 20%. 자, 요게 투자 비율이 몇 프로고? 30%고, 여기 50%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동동동 있죠? 그럼 다 떼버리면, 자, 이거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152 되죠. 됐나요? 그럼 304 넣어놔요? 304. 자, 요거는 3하니까 540. 됐나요? 자, 오히려 넣어 5840이니까 540. 504나요? 540이 아니고 540. 맞죠? 네.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된다고요. 이 더해서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하니까 3번이 오더라. 네, 됐어요. 자, 그다음 34번. 34번은 페이지 154쪽에 있는 거죠. 자, 투자회사. 이거는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거죠. 내가 이거는 법이라 했죠. 투자회사법. 이 투자회사법은 마지막 시험치기
뭐 2주나 1주 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된다 했죠. 자, 옳은 것은 뭐랬어? 옳은 것.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번은 뭡니까? 위탁 관리 났잖아요. 자, 그럼 위탁 관리하면 무슨 회사입니까? 맹목회사죠. 맹목회사. 자, 페이퍼 컴퍼니죠. 그럼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틀리죠?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고로 뭡니까? 이거는 맹목회사니까 상건 임직원이 둘 수 없죠.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아주 쉬운 보기죠. 그래서 맹목회사인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모두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틀리고. 자, 2번은 기업 구조조정이죠. 자, 기업 구조조정도 맹목회사죠. 맹목회사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은 실체회사인 주식회사. 틀렸죠. 실체회사는 자기관리회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건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죠? 자, 그러면 3번이 맞는데 방금 자기관리회사는 뭐더? 본점 외에 지점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건 임직원이 있던데 그 상건 임직원 수 혹시 암기하고 있습니까? 사모합니다. 자, 회사 설립시는 몇 인? 3인. 회사 설립은 몇 인? 5인을 두는 것이 우리가 자기관리회사의 인원이죠. 요 임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가 요게 종사할 수 있죠. 예,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되나요? 그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까? 5년. 5년 이상 종사한 공인중개사는 요 업무에 관계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요거 조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정답은 3번인데 4번이 틀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실체회사인 자기관리회사가 있고 맹목회사가 있다 했죠. 맹목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이죠. 내가 이걸 할 때는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요걸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57 곱해서 35 됐죠. 그럼 이거는 5억이죠. 이건 70억이죠. 요거는 3억이고 50억이죠. 자, 이렇게 암기하니까 4번이 틀린 거는 설립자본금이 3억이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죠. 근데 자기관리를 맡게 했는데 요거 맹목회사가 틀리게 했죠. 그래서 틀리고. 자, 그 다음 5번은요. 우리가 뭡니까? 주식을 뭐 해야 된다? 주식은 그대로 설립 창업 멤버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일반에게 공모를 해야 된다 했죠. 주식 공모 있어요. 공모. 그 다음에 주식 분산 있죠. 주식 분산이라는 것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실체회사가 있고 맹목회사라고 할 때 내가 이 두 개 똑같이 정한다 했죠. 일단 어떻게 한결해서 203호로 오세요 했죠. 그럼 203호라는 것은 203호에서 2년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에게 발행해서 자본을 모집해라 이거죠. 그럼 한 사람이 주식 분산은 1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죠. 몇 프로입니까? 50%로 초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실체회사인 자기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이 규정이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기업 구조조정회사는 이게 일단 별도의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는 뭐를 묻고 있어요? 1인이 주식 소유 한도죠. 20%가 아니라 50%를 초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뭡니까? 정책론이죠. 정책론에서 우리가 뭡니까? 시장 실패가 있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이에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과 그 해결 원인들이 있죠.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뭐가 있나요? 예,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뭡니까? 예, 정부가 누구나 다 가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이 실패됩니다 하는 거죠.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면 우리가 독점 시장을 만들고 가점 시장을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 했죠. 자, 우리가 공공재의 특징이 뭐죠? 자, 이것도 출제될 확률은 이제 단도 문제 출제될 확률은 없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뜻을 가지죠. 누구나 다 사용케 하고, 예? 무한직 공급하죠. 자, 그럴 때 이 공공재는 정의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외부 효과 성격을 가지는데 이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됩니까? 문제가 가소 생산적인 문제가 되죠. 생산적인 문제는 가소 생산적인 문제고, 예. 이걸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무임승차 문제가 빠진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있는데 4번이죠. 자,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좋은지만 비병합성, 비배제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급을 무한정히 할 수, 사적 주체에 맡기면 그 사적 주체는 계속 공급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소 생산한다 있죠. 가잉 생산이 아니라 가소 생산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판사를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현행법 제도 사항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투기 억제 맞죠? 대표적인 허가 제도죠. 자, 분양가 상한제도 실거주자 웜으로서 이루어난다. 자, 맞죠? 그다음 개발권 이전 제도 이 자체는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아니죠. 이 개발권 이전 제도를 다른 말로는 개발권 양도 제도 TDI라 했죠. 예, 미국에서 개발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됐다. 그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뭡니까? 보존식이죠. 보전. 그럼 옆에는 개발하겠다. 지역 간 형평성은 문제가 발생했다 있죠. 그리고 개발 지역 보존 지역 사유자에게 뭐냐? 개발권을 부여했고 저 개발 지역 사람에는 뭐 한다 했어요? 공법 규제를 강화했죠. 그럼 공법상 규제를 강한 그 개발 지역 사람이 보존 지역 개발권을 구입해 오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한다.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제도입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37번 문제는 우리가 감정평가 방식의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죠. 자, 37번은 보면 감정평가의 뭐냐? 비용성을 고려한 원가 방식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가법이란 거죠. 자, 원가법의 가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재조달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재조달원가를 산출해서 뭐를 통합니까? 감가 수정을 하죠. 감가 수정해서 차감하는 값이 우리는 복성 가격, 적산 가격 이란 말을 쓰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이냐? 적산 가격을 구하세요 했는데, 자, 여기서 뭐냐? 경과 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 연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 자, 그럼 재조달원가가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200만 원. 제시됐나요? 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 내용연수 만료 시 장가율은 제로다. 정해법이다. 정해법 계산이 가장 쉽다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어찌합니까? 자, 강가만 계산하면 끝나겠죠? 그럼 강가는 정해법이야. 정해법은 뭐가 필요해?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 얼마입니까? 200 마이너스 뭐다? 잔존 가치를 빼야 되죠. 그럼 잔존 가치가 제로라 했죠? 잔존 가치가 제로라 했죠. 그럼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총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얼마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감가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매년 일정하게 돼야 되니까 총 연수를 곱해야죠. 그 이 총연수는 문제에서 총연수를 어떻게 제시합니까?
경과 연수가 제시됐죠. 경과 연수는 몇 년입니까? 10년이고 잔존 연수가 몇 년입니까? 예, 30년이죠. 그럼 총 연수는 몇 년이야? 40년. 그럼 이거를 40년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감가되는 금액이 오겠죠. 자, 1년 감가가 얼마 정도 나오죠? 500 나오나요? 50? 4, 5, 20. 50 되나요? 그럼 제곱미터당 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1년분 감가가 50이니까 10년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500 됐나요?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을 40하니까 아까 4만 원이니까 아까 계산 잘해야 돼요. 아까 200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40을 나누면 40을 나누잖아요.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5만 원이냐 5만 원. 200만 원을 40등분 한다고요. 그럼 5만 원이 나오죠? 5만 원. 이게 5만 원 나와요. 1년분이. 그러면 이거를 10년을 곱하니까 50만 원 나오죠? 자,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감가 수증액이 얼마 됩니까? 50만 원이 같이 떨어졌죠? 그럼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죠. 빼니까 얼마 됩니까? 제곱미터당 150이 되잖아요. 제곱미터당 150. 근데 이제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를 곱하기 제곱미터당 감가. 즉 얼마? 1억 5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8번. 올해 내가 감정평가 중에서 문제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이 분명히 원가법이라 했어요. 원가법. 자, 다음은 원가법의 논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있는데요. 자, 1번은요. 감가 수정 방법 중 있죠. 자, 1번. 우리가 1번은 뭡니까? 감가 수정 방법. 그 다음에 하는 이유를 산출하는 방법. 요거를 항상 비교해서 정의하죠. 감가 수정 방법은 뭡니까? 내간 분시임이라 했죠. 내간을 분해해야 된다. 내간을 분해해야 된다. 내간 분시임. 자, 요 5가지 중에서 요게 끊어서 요거는 직접법, 요거는 간접법이라 했어요. 이것이 내용연수법, 감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우리가 뭐다? 하는 이유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죠. 한원을 산출하는 시조 2L 부가 있다 했죠. 시조 2L 부가 있죠. 시조 2L 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1번이 감가 수정 방법 중 내용 연수를 표준하는 방법. 자, 그럼 내용 연수를 표준하는 방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률법,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뭐다? 상한기금법이 있죠. 상한기금법을 다른 말로는 감채기금법과 같아 있죠. 그래서 틀린 이유가 정률, 정의가 맞는데 뭐 감찰감가법은 별도죠. 감찰감가법. 감찰감가는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별도의 방법이잖아요. 내용연수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복리이사를 계산하는 건 상한기금법이다 이 말이야. 감찰감가법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이번에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다.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다. 자, 이번은 정액법은 매년에 뭐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말이야. 정액법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고요. 뭐가 일정하다고요? 감가액이 일정하다고요. 감가액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정률법은 첫 해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내역연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체감하죠. 자, 답은 3번이죠. 근데 항상 이 정률법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유동하죠. 정률법 공식이 뭡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 수정액입니다. 수정액을 빼고 여기다가 감가율인 정률을 곱한다고요. 감가율인 정률을 곱해서
예? 요거 감가액을 산출한다고요. 그러면 요것은 뭡니까? 매년 감가 수정액은 뭡니까? 높아지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 수정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1년이 지났을 때 감가, 그다음 또 1년이 지나면 또 감가, 이 감가 이것이 계속 합산되는 것이 감가 수정액이잖아요. 그럼 감가 수정액은 계속 매년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것이 뭡니까? 매년 감소하겠죠. 아유, 5억짜리가 처음에 5억이 1년이 지나니까 여기서 2천만 원이 가치가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지나면 요것이 얼마 돼요? 가치가 4억 8천이 되잖아요. 그럼 또 1년이 지나서 또 감가됐다고. 그럼 1,500만 원 감가됐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요까지는 얼마 감가 누게 돼요? 3,500만 원의 감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럼 감가 수정이고 계속 쌓이는 거잖아. 감가 수정액이라는 거는 계속 가치가 지남에 따라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 수정액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조원가는 앞에 고정이 5억이잖아요. 그럼 매년 감가 수정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직 상가되지 않은 미상각 잔액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률은 뭡니까? 매년 일정하다 했잖아요. 일정. 그러니까 이 감가액은 계속 뭡니까? 초기에는 그 금액이 크고 가면 갈수록 적어지니까 이것도 체감할 수밖에 없죠. 감가액이.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 이론이에요. 이론. 됐나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이 아니고 이건 주관적이라 말을 해야 되겠죠. 주관적. 그럼 5번은 어느 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정해법을 하든 상한기금법을 하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가 뭡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내용연수가 지냈다에 따라서 모두 뭐한다? 체감이 아니라 체정한다 해야 되잖아요.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 누계액을 말한다고요. 이거는 계속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쌓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암기가 아니고 공식을 알아야 이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공식 알아야. 자, 그 다음에 39번. 내가 이 감정평가 오면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계산 문제를 안 해도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론은 공식을 알면 답이 보인다 라고 했어요. 39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토지입니다. 토지 감정평가의 원칙은 뭡니까? 공시, 지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하죠. 원칙. 자, 그럼 공시, 지가, 기준법을 할 때는 기준 가격이 뭐가 됩니까? 표준지 가격이 되죠. 무슨 가격?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하죠. 이 표준지 가격에다가 조정하죠. 조정할 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 시, 지, 계, 면이 있는데 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하지 않고 면적 비교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을 비교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되 뭐가 있다면 시장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실거래가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공시기준법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다?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해서 뭐한다? 사, 시, 지, 계, 면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실거래가는 그 실지 거래가격,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수집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 밖에 있는데 몇 년간의 거래를 수집할 수 있느냐? 여기는 3, 5다 말이에요. 3년, 5년이라고요. 알겠어요? 3년, 5년이라고요. 3년, 5년.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2년이 아니고 3년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입니다. 알겠어요? 3, 5입니다. 3, 5.
3년,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인근지역. 자, 이내 인근지역의 지가수입니다. 그 인근지역은 또 장난치요. 유사지역 한번 틀려. 미칠 거예요. 이 실거래가는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는 거다 말이야. 알겠어요? 유사지역 아니라고요.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0번 있어요. 40번. 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죠. 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오는 것은 있는데요. 자, 1번은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죠. 예. 자, 1번은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가리키는 거죠. 토지는 등기부가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뭐가 있고 표준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있다 있죠. 자, 표준 공시가 있다면 이걸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2월 말까지. 예, 2월 말. 주택이 먼저 공시되고 토지가 뒤에 공시됩니다. 예, 토지 표준 공시는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개별 공시는 몇 월까지? 5월 31일까지 공시되는 겁니다. 표준 공시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개별 공시는 누가 주체됩니까? 시, 군, 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체가 되죠. 자,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조사를 거친다는 말이 있죠. 조사, 심의 있습니다. 자, 심의는 여기 국장이죠. 나라죠. 나라니까 중앙이 되죠. 자, 개별은 뭡니까? 그대로 시군구의 심의를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 조사하죠. 조사. 조사는 이것이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뭐 감정평가원이냐 한국부동산원이냐.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의 조사를 받고 토지는 뭐에 조사받는다? 감정평가원의 조사를 받는다. 알겠어요? 토지는 주택은 여기 있단 말이야. 토지는 이 국장에 대한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토지는 뭐다? 감정평가원이고 주택은 부동산원이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개별이죠. 개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시군구예요. 개별은 전부 다 뭐라고요? 심의도 시군구, 조사도 시군구. 알겠어요? 그럼 주체도 시군구. 근데 표준 개별 공시가는 주체는 누구? 국장이고 심의는 중앙이고 조사는 감정평가원이고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그거는 한국부동산원이고.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개별 공시지가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시장 구청장까지 맞죠? 중앙이 아니죠. 예, 시군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5월 말까지는 맞죠? 틀린 거는 중앙 때문에 틀리고. 2번은 토지 가격 비준표의 작성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다. 말이 안 되죠. 개별 반대가 돼야 되죠. 앞뒤 말이 반대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야 되지. 표준지를 토대로 해서 개별 공시를 한다고요. 앞뒤 바뀌어서 말했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것도 바뀌었죠.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 또는 둘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것도 앞뒤가 바뀐 설명이죠. 표준을 토대로 개별하니까 네? 개별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표준지를 보고 개별을 공시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공동주택이죠. 자, 공동주택. 우리가 등기부가 하나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한다 했죠. 근데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 구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요. 5번 틀린 이유는 구분하면 안 되죠. 그럼 공동은 집합부동산이니까 그냥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자, 이 공동주택은 누가 주체죠? 국장입니다. 그럼 국장이니까 중앙이 되겠죠. 그러면 몇 월까지 공시합니까?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과 관계 있으면 4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그 표준지가 곧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개별 공시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습니까? 개별 공시가는 왜 개별 공시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를 하는 거예요? 세사부라 했죠. 이 목적에는 쓰지 않는다 했죠.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했죠. 그 다음 사용료를 부과할 목적으로 쓴다 했고 부담금을 부과할 목적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외에는 전부 다 뭐가 하는 일이다? 표준지 공시가 하는 일이다. 표준지는 뭡니까? 지표, 기준. 알겠어요? 각종 기준을 잡을 때는 표준을 하고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 사용료 부과, 부담금 부과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방금 이 문제가 개별 공시가를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뭡니까?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뭡니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할 필요 없죠.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할 필요 없죠.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할 필요 없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표준지로 된 이 토지 자체는 그 자체가 표준지로 이미 된 것은 표준지로 공시된 것은 그 자체가 뭐다? 개별 공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가 표준지가 곧 개별 공시니까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1회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